이게 공형이란 말이에요. 이게 인류의, 우리가 하늘에서 준 지구인들이 준,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지? 이것이 예. 인류의 사명이죠. 인류 공형의 사명은 인간들이 주는 거고, 인류 공형의 천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인류 공형의 천도라고 하면 되지. 천도. 그래서 지금 내가 실제 와 있는 것은 천도 혁명이란 말이에요. 그래, 이 천도 혁명을 다른 말로 심판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이제 이해가죠? 예. 심판도 되고, 공전 공명의 천명도 되고, 천도 혁명도 되고, 천도. 심판, 천명, 천도. 그러니까 천도 혁명, 심판 혁명 다 붙이면 돼. 그러나 사명이나 이런 건 아니란 말이야. 그 사명은 인간이 하늘로부터 받은 거. 신이 직접 와서 뭐 사명을 하는 거 아니란 말이야. 무슨 얘기지? 내가 천명을 주는 거지. 받는 게 아니야. 인간은 사명이 있지만 신에게는 사명이 없어요. 그래서 천명, 내가 명령을 내리는 거. 그리고 천도혁명, 하늘의 뜻을 이루는 혁명이야. 그게 뭐냐? 공존공영이지. 이게 천도란 말이야. 공영공영이 천도라고. 인류가 다 함께 존재하고, 환경도 살고 식물도 살고 다 함께 영화를 누리게끔 만들어져 있다 이 말이지. 그 이게 지구에서 0.5%가 모자라. 그럼 이걸 어디 가서 가냐? 백궁에 가서는 100%가 완성되는 거지. 여기서는 모자란다고. 아무리 해도 수명에 한계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도 문제가 모자라 버려. 그러면 인공위성은 0.5%만 오차가 있으면 가다가 없어져. 이 0.5%니까 적은 거라고 말하지만 어마어마한 프로테이지에 오차를 가지고 있다니까. 0.00001%의 오차만 있어도 인공위성이 가다가 추락하는데, 어떻게 백궁을 가는데 0.5% 오차 가지고 갈 수 있나? 못 가지. 그러니까 인류는 이것을 극복하는 노력을 하는 거지. 그게 좀 어려워. 그래서 공존공명은 하늘이 인간에 준 천명이지, 사명이 아니란 말이야. 그지? 사명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거지. 이거는 사명은 사람이 주는 거지.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 그 인간들은 역사, 민족을 중흥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민족 중흥. 그럼 민족을 일으킨다. 중흥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지만 이거는 중흥혁명이야. 아무리 잘해봐야. 중흥혁명 아니야? 중흥을 위한 혁명이야. 이거는 뭐예요? 하늘의 길을 여는 거니까. 백궁 가는 혁명이란 말이에요. 천도입니다. 하늘 길을 여는 혁명. 근데 이해가죠? 그래서 이 공존공영을 예사를 보면 안 돼. 이게 서로 공존을 하겠다고, 공영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전쟁 없는 거고, 국방비 안 들어가고, 세계는 환경도 파괴 안 되고, 아주 좋아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패한 거는 뭐를 실패했냐? 여러분들은 모든 교육이 실패해버렸는데 그 교육을 내가 이제 다시 천도혁명에서 시킨단 말이야. 여러분들은 물질 개념을 가지게 돼요. 이 물질 개념을 여러분들이 가져버리는 바람에 물질 개념 교육을 받아버렸단 말이에요. 뭐든지 물질을 근본으로 하는 교육을 받아버린 거야. 영혼을 근본으로 하는 교육을 안 받아버렸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영적 교육을 안 받고 물질 위주의, 물질 중심의 서양 교육을 받았다고. 그래, 안 그래? 이게 최우선이 돼버리니까 인간의 가치는 어디인가 달아나버려. 인간의 가치가 훼손돼버린 거예요. 이걸 훼손해놓고 빼빠지게 교육을 하고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물질 중심 개념을 가지고 교육을 시켜버린 거예요. 물질 중심 교육. 그러니까 뭐 돈 없는 놈은 좌우지간 인간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그 사람이 정신이 얼마나 올바르냐. 뭐 독립운동한 놈, 미친놈들이 병신이 모자리다 이 소리지 이제. 정신 위주로 산 사람을 무시하고 뭐 가난하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무시하니까 이 혼돈 상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신사적 위기가 와 있다고. 이 인간의 정신사적 위기가 와 있다. 정신사적 위기가 왔단 말이야. 그럼 이 위기를 인간이 극복할 수 있냐? 계속 더 다운되는 거야. 다운이 되지 올라가지는 못해요. 그러면 이제 한계를 보고 온 거야. 인간의 한계가 드러나 버렸어. 인간은 급속도로 물질주의의 교육을 받아버린 거야. 정신주의의 교육이 아니야. 뭐 가난하게 티베트에서 조용히 사는 사람들, 저 남행 공장을 왜 만들어? 저 옷 공장을 저렇게 크게 왜 만들어? 그냥 산속에서 조용히 사는 사람들이 있어, 티베트 가면. 그 사람들은 저기 문명을 저렇게 발전해야 되냐? 맞아. 그냥 뭐 죽은 동물 껍데기 가지고 옷 입고 그냥 뭐 조용히 그냥 사는데, 저 나가보니까 얘는 뭐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고, 이거 뭐 완전히 아수라판이네. 그래. 그러니까, 여기는 물질 문명 사회입니다. 그럼 티베트 우리는 정신 문명으로 살아가다가 이게 뭐야,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럼 정신 문명으로만 산다면은 지금 이렇게 과학이 이 짓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 지금 이렇게 혼돈이 안 와요. 조용히 그냥 지내지. 그래서 정신으로 우리가 살았으면은 시대가 흘러가도 우리가 아주 아름답게 살 수가 있었는데, 인간들이 교육 자체가 물질 중심 교육이 엄청나게 발전이 되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수정해서 정신적인 교육으로 들어가지 않거나 영성적인 교육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인간은 나중에는 뭐가 됐든 일단 지금 잘 살고 보자. 이렇게 되는 사람하고 지금은 좀 고생하더라도 인도처럼 나중에 내세에 가서 잘 되기를 바라면 그 사람들은 평화로워 가보면 좀 그런 게 있지. 그 사람들은 정신을 더 소중히 생각해. 소를 잡아먹지 말자. 풀어주자. 소고기를 뜯어먹으면 되겠나? 해라, 안 잡아먹어. 그 사람들은 정신을 더 소중히 시키는 교육을 하다가 물질 문명을 만나버린 거예요, 지금 인도가. 그 정신 위주로 하다가 물질 문명을 딱 맞닥치니까 인도가 지금 팽창하고 있단 말이야. 인도 경제가 지금 불이 붙은 거야. 이거는 비행기가 가만히 있는 비행기에 불이 붙은 것과 같아, 자본주의는. 가만히 있는 비행기에, 가만히 있는 마을에 불이 붙어버린 거야. 무슨 불이 붙어? 물질 문명에 불이 붙어버려. 그래. 전부 가서 상처를 받아 뒤고, 누구 집 아들은 교통사고로 죽었다더라, 누구는 중상을 입었다더라. 이거 자동차 때문에 일어난 일이요. 물질 문명. 왜 그래? 급히 가려고 그래? 걸어서 부산까지 가지, 그냥. 말하자면 우리는 뭔가 급해가지고 난리를 하다가, 이래 여기서 미국으로 가지 않나.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미국을. 미국에 있는 사람 미국에 살아 그래. 가는데 배 타고 가면 되는데, 배도 오염을 어마어마하게 시켜요.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물질 문명이라는 걸 만들어내므로써 인류의 태보가 되어가지고 극에 달했다. 그래서 내가 와 있는 거예요. 이 극. 더 이상 가면 남극이 아주 희한하게 바뀌어요. 남극에서 모내기 하게 생겼어. 그럼 나중에 우리나라는 이게 뭐가 돼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 종말이 올 때는 순간적으로 온다니까. 아무리 소행강 댐이 튼튼해도
그 구멍 하나가 어디서 났잖아. 그 방치하면은 그 튼튼한 소행암댐이 뒤집어질 수가 있어요. 중국의 산사댐 얼마나 커요. 그게 만약에 구멍 하나만 뚫어졌다. 작은 게. 그거 그냥 위험하잖아. 산사댐. 그게 언제 터질지 몰라요, 지금. 이런 물질 문명의 위기에 도달했다. 그래서 내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궁은 어린애들처럼 재밌게 접근해 가야 되지. 내가 막 지나치게 막 원칙론으로 원리주의로 나가면 위험해요. 종교다원주의인데 지금 종교다원주의 국가에 세계에 내가 나타났다. 종교가 다원주의를 택하고 있단 말이야. 어느 한 놈만 어뜸이 아니란 말이야. 모든 게 다 다른 종교가 다 어뜸이라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 다원주의 국가에서 자기 종교를 내세울 때 상대 종교의 체면을 건드리지 않는 한도에서 나가야 되거든. 그래 안 그래? 어이 뭐 다른 종교는 이슬람처럼 다 죽여라 이러면 자기들 종교 외에는 다른 종교는 전부 우상 집단이다 뭐 이래버리는 거예요. 좀 그런 게 있죠? 그러면 그 표현도 다른 종교와 경쟁을 할 때 그 표현은 사랑 이상 하면 되나 안 되나? 안 되는 거야. 경쟁의 룰이 이거야. 경쟁의 룰이. 사랑을 더 많이 베풀어가지고 다른 종교하고 따라오게 해야 그거 안 해요? 서로의 사랑의 전쟁이란 말이야. 불교는 자비라는 무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흡수하고 기독교는 사랑으로 흡수해야 될 텐데 이거는 화재로 흡수하려고 들고 폭력으로 상대 종교를 흡수하려고 들면 되나? 그 표현 방법이 종교다원주의 국가들이 그 모든 종교들이 자기 종교를 확산해가는 자유는 받았어. 그 자유의 최종 표현이 사랑과 자비야. 맞아 안 맞아? 이 무기 원자탄 들고 가서 자기 종교 만들러 가면 되겠어요? 응? 있을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어리석은 인간들이 이런 물질 문명 교육을 받으니까 이런 표현 방법에서 사랑이 아닌 폭력을 택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종교의 끝장 시대가 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종교가 좋든 나쁘든 사랑, 내 강연으로 그 살고 오는 거지. 왜 종교를 비판해? 왜 다른 불교를 비판하고 기독교를 왜 비판하겠어? 안 하잖아. 이해가죠? 그래서 이 종교다원주의 국가는 전 세계가 다 이러니 이란만 빼고는 뭐 이런 나라 빼고는 다 종교다원주의 국가예요. 그럼 이 종교다원주의 국가들은 이런 주의와 주의를 내세우는 이 사람들의 폭력에 지금 부닥치고 있다. 시달리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나타난 거야. 내가 오지 않고는 이게 도저히 수습이 안 돼, 인간들은. 여기서 이랬죠? 저 이슬람권에 가면 서로 죽이고 살리고 막 서로 다 상대방 종교를 가서 불을 질러버리고 막 그 폭발을 하고 아니 이슬람이 예배 보고 있는데 그 폭탄 터져요. 그게 뭐가 돼? 기독교인들 갖다 터져요. 갑자기 이슬람인이 막 몇백 명이 사고에 막 휩싸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또 기독교 가서 저리 폭발하는 거야. 이러나 이게 서로 표현 방법에서 문제 있어 없어? 있지. 자기 종교를 얼마든지 늘려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사랑과 자비, 양선. 이거는 퍼져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표현을 무기로 한단 말이야 지금. 그죠? 이런 시대는 이제 언어가 안 통하니까 내가 와서 이런 전쟁을 종식시켜 주겠다. 응? 그 나는 뭐로 나가요? 포옹이야. 따뜻한 인간 대 인간의 포옹으로 시작하고 봉으로 끝나. 그래 안 그래? 무서운 거예요. 나중에는 이 우리가 지금은 포옹을 잃어버렸어요. 아버지가 딸이 학교 갔다 면 무조건 끌어안아주고 포옹에 따뜻 끓여주고, 응? 아들이 오면 엄마가 따뜻 끌어안아주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빠는 너를 믿는다. 너가 아빠의 에너지야. 너를 생각하면 아버지는 무슨 일이 있는지 알 수가 있단다. 이런
딸에게 그걸 심어주면은 딸은 자기 아버지가 안아준 거에 대해서 항상 나이 들어도 안 잊혀져. 응? 그 남을 또 안아주려고 그래. 포근하게. 응? 이게 전파가 되지. 주둥아리로만 이걸 전파하고 말 안 들으면 가서 폭력으로 두드려 잡아버리고. 이건 종교가 아니라 폭도들이야, 지금. 이 종교다원주의 국가에서는 다른 종교를 대할 때 사랑 이외에 포교 방법을 쓰면 안 돼. 정말이야. 알겠죠? 그렇잖아? 신인이 직접 왔으니까 사랑으로만 대해주는 거예요. 힘으로는 뭐 누굴 이기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뭐든지 져줘. 다른 종교에서 쳐들어오면 들으면 예스 오케이 미안하다 그냥 해버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사람들끼리 포옹을 해준다면 내가 그게 세상을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는 온 인류한테 퍼져나가요. 무슨지 알지? 이론은 필요 없어. 그 이론은 내가 그렇게 하면서 강의를 하긴 하지. 약간 이제 국민들이 정치에 물들은 사람은 이제는 이제 이가 갈린다. 절대 안 된다. 여당이 되면 좀 나을까 야당이 되면 나을까 해봤더니 이게 아니더라. 허경영이 저 사람이 하면 기대되네. 이런 시대를 코로나가 만들어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다음에 나타날 때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야, 저것들은 이제 안 돼. 우리가 봤잖아. 그렇지 애들은 또 자기들이 바뀌었다고 당명을 바꿨네. 그래도 여야는 안 돼. 이게 다음 대선 때 내 공약이에요. 그래도 여야는 안 돼, 이제. 또 그 시절이 돌아와. 또 배고픈 시절이 돌아온단 말이야. 이거 왜 반복하고 앉아있어? 이렇게 내가 이야기하면서 나타난다고. 야, 저 허경이 저 사람 말이 맞다. 진짜 이번에는 여야만 아니라면 누구라도 대통령 좋다. 이렇게 나와요. 새로운 사람. 어? 아, 그래, 안 그래? 국민의 마음이 어디까지 가버렸냐? 이제는 여야에 발들여 놨던 인간은 우리를 잘 살게 해줄 수 없다. 이거 확정을 이제 우리는 얻었다. 이 말이요. 취임할 때는 번드르르하게 얘기해놓고 들어가 보면 뭐 이게 낙동강우리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용두사미가 되는 이런 정치인들을 하도 많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사람, 정말 새로운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새로운 사람이면 무조건 찍는다. 그래서 내가 은근히 상속세 폐지를 이야기해놨더니 30년 전부터 줄기차게 주장했잖아. 그때는 내보고 미친놈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봐요. 상속세 폐지만 주장했나? 그때 노조 폐지를 30년 전부터 주장했잖아. 노조 폐지. 두 개 다 이게 나라 망하는 거야. 노조 폐지해야 돼. 상속세 폐지해야 돼. 그럼 나는 마치 재벌들도 도와주고 노조는 없애고 뭐 이런 사람으로 보이죠. 그런데 배당금을 준다. 저 빨갱인가? 아, 근데 빨갱이 아니야. 상속세도 폐지해요. 맞아. 그럼 내 공약을 보면은 항상 중도에 와 있어. 그래서 허경영을 보는 시각이 점점 바뀌어요.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절대 빨갱이 아니야. 빨갱이면 저 상속세 폐지 이야기 하겠어? 안 하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또. 줄기차게 그걸 주장했거든. 근데 이게 또 이건희 삼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맞거든. 딱딱딱 퍼즐이 맞아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은 야, 새로운 사람, 저 사람 틀림없다. 이제 여기에 도달.